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39번째 시간입니다. 업로드가 좀 뜸했죠? 뭐, 그 분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측정학하고 그 통계학 쪽에 잠시 좀 몰두를 하면서 정리를 하느라고 사실 음양 오행 이쪽까지는 다 정리가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거에 몰두를 하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써서 업로드를 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측정 레벨도 정리가 다 완벽하게 끝났고 해서 이제 다시 한의학 총강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음양학설을 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어떤 한의학적 진단에 활용하는 거, 진단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약간 맛배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임상 쪽이니까 재미가 있겠죠? 한번 봅시다. 진단에서의 음양 변증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이걸 뭐랄까, 그냥 이렇게 문서상으로 공부 쪽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상당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 문장이 나오죠. 이것도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자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한자를 좀 짚어드리면 요거 뭡니까? 요거 살피다, 찰.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관찰하다 할 때 찰자예요 이게. 그리고 감찰, 고찰하다. 뭔가 살피는 거죠. 이 찰은 살피랍니다. 그래서 색을 살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단지 이렇게 뭐랄까, 탁시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좀 뭔가 좀 꼼꼼히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는 느낌이지. 요 안맥은 뭐 진맥하는 거죠. 눌러보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일단은 진단에 능한 자는 뭐래? 안색과 맥상만으로도 우선 개괄적 진단 기준인 음양을 감별해낸다. 선별 음양해낸다 이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진맥하기 이전에 뭐랄까, 환자가 진맥 이전에 원장실에 들어올 때 뭘 봐야 돼요? 관형 찰색이라고 해서 일단 형과 색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형태적인 특이사항이 있나 없나. 그리고 색깔도 약간 그거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이거는 임상적인 팁인데, 임상 팁이에요. 어떤 환자를 처음 대했을 때 있잖아요. 원장실에서, 진료실에서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 있잖아요, 인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이 인상이라는 게 형과 색의 뭐 어떻게 보면 총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냥 피곤해 보여, 사람이. 피곤해 보인다. 아니면 뭐 얼굴에, 목소리에 짜증이 막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말을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말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이 있어. 기운조차 없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얼굴이 시뻘겋다거나 목소리나 호흡이 막 거친 사람들 있잖아. 실제로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막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어.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의 상태를 요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첫인상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상 이게 우리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처치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열, 허실 등 이런 되게 대략적인
환자의 상태를 잡아놓을 수 있는 가장 뭐랄까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나머지는 디테일한 거는 그 이후에 뭐 문진, 절진을 통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 뿐이야. 대부분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뭐랄까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에 사람을 상대를 많이 해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람을 많이 상대해봐야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어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평소에 화가 많은 것 같다? 이 사람은 요새 유독 피곤해 보인다? 이런 게 딱 보여야 돼.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 이후에 치료를 프로토콜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가 결정하는 게 상당히 쉽고, 만약에 지금 이 말한 요 내용들을 무시하고 그냥 텍스트상으로 이 사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보통 대학병원 가면 그렇게 하죠. 고개 푹 숙이고 뭐 이렇게 적죠. 열이 나고 뭐 관절통도 있고 저거 이런 텍스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요런 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많은 우리 진료할 때 힌트를 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즉 이런 걸로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진찰을 하는 거거든. 맥을 짚든 뭘 하든 생활 습관을 문진을 하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면, 진짜 100점짜리 처방, 100점짜리 약은 못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최소한 악화시키진 않을 수 있어. 1차 의료기관에서 최대의 목표죠. 악화시키지 말아야 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50점, 90, 70점 정도의 처방을 쓰는 거. 요 정도 수준을 가능케 해요. 요런 파악이. 그러니까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밑에 문장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를 미리 한번 볼게요. 음량의 감별만 오류 없이 정확하다면 어찌 치료에 있어 크게 어긋남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거. 오류 없이 정확하다면 뭐 큰 차이가 있겠냐. 그 말이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 인상 있잖아요. 첫인상. 환자를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핵심적인 것. 요거를 기반으로 그 이후에 디테일한 진찰을 수행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 느껴지는 게 없는 거야. 느껴지는 게 없으면 거기서 그냥 스톱을 해야 돼. 그냥 그리고 디테일한 뭔가 진찰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보통 느껴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무조건 이 사람 피곤하거나 어떤 화병이 있거나 요런 틀 중에 하나에 끼워 맞춰야 되는데 억지로 틀에 끼워 맞추다 보면 무조건 부작용으로 갑니다. 보통 체질 예약하는 분들도 요런 오류가 좀 많죠. 이가 사실 엄청나게 두드러진 경우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의미한 학문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체질이랑 마찬가지로 두드러진 게 첫눈에 감지가 안 되면 거기서 그냥 스톱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계속 다른 쪽으로 디테일하게 진찰을 시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또 심심하니까 너무 공부 얘기만 하면 재미없죠. 미생 좋아합니다. 미생 드라마도 잘 만들었죠. 근데 미생에 여러 명대사가 있는데 저는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그 미생의 팀이 그 김희연 씨를 상대로 내부 감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상사한테 요청을 하죠. 이거 좀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정황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 상사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황이 그렇다면 대부분 맞아. 대부분 그게 맞다.
그 이유는 뭐래? 그 이유는 그냥 각자의 사정이 추가될 뿐이지 정황이 그렇다면 대부분 맞다 이거야. 그냥 이건 그거죠. 어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좀 뭐랄까 우월하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차도 지나가지 않아. 그런데 건널목에 신호등은 빨간색이야. 그런데 그 길이 1차선이야. 보통은 건너겠죠. 무단횡단을 하겠죠. 물론 여기서도 안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정황이 주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이 명대사를 떠올렸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요. 첫인상에 대한 거. 이것도 제가 좀 임상 경력으로 이렇게 미루어서 요 멘트를 조금 수정해 보면 이 첫인상이 그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그 이후에 각자의 사정이나 생활 습관을 좀 자세히 추가해서 디테일한 방향성을 확정할 뿐이지 사실 이 첫인상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향성 요거는 사실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큰 틀을 잡는 것. 이 음량이 너무 거시적이라고 막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거시적인 방향성조차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 나가거든. 우리가 맞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거야. 이 음량 감별.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문장도 볼 건데 좀 한자를 볼게요. 변증 시치할 때 시가 나오죠. 이거 뭡니까? 베풀다시, 뭐 시술할 때 시, 베풀다시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거는 심, 살펴보다 심. 뭐 있어요? 한 단어? 심사하다. 아니면 심판하다. 뭔가 살펴보는 거야. 세심하게.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류. 이거 잘못이야. 잘못. 류. 대표적인 단어 뭐예요? 오류. 오류라는 단어가 있겠죠? 오류. 그리고 쭉 보면은 예. 번거롭다 번. 번거롭다 번입니다. 쓰진 않을게요. 번거롭다 번. 그리고 쭉 가면 이런 이 폐지라는 말 자주 나오죠. 폐. 덥단데 요약하다야. 덥다니까 뭐 음폐, 엄폐도 쓰지만 약간 이렇게 이런 폐지, 이런 이 폐지로 나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해석을 볼게요. 대개 병을 진찰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어떤 반드시 모름지기 먼저 음량을 잘 살펴야 돼. 음량을 잘 살펴야 되니 모든 의사들이 명심해야 될 기본 강령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나온 얘기죠. 이 음량의 감별만 오류가 특별히 없다면 치료에 있어서 크게 어긋남이 없을 거야. 물론 이게 음량만 정확하다고 해서 100점짜리를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100점짜리를 쓰는 게 일단은 음량 감별의 목표가 아니고 큰 방향성을 맞추는 게 목표야. 큰 방향성만 맞으면 사실 이 사람이 처방을 조금 잘못 써도 크게 어긋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학의 보도는 비록 번잡하고 복잡하지만 결국 이런이 폐지할 수 있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으니 결국은 음량이라는 거야. 의학의 도는 비록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음량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오늘은 그래서 증상 진단의 활용까지만 할 건데 일단 오늘은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외적 징후의 음량 변증인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양음이고 이거는 사실 뭐예요? 다 병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물론 건강한 뭐 황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황색.
딱 봐도 병리적인 백색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런 구윤 불갈도 사람은 보통 그렇게 목이 안 마르잖아요. 건강할 때는.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거나 진짜 입안이 축축한 사람, 그는 약간 병리적인 상태를 말한다는 거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색택을 볼게요. 이거 뭐 색상과 택은 뭡니까? 이건 그렇게 보면 되지. 이거는 색상이면은 이건 약간 명도 정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밝고 어둡다. 그럼 이 두 개가 겹쳐지는 거야. 황색과 적색은 양의 색인데 여기에서도 약간 나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적색인데 좀 선명한 적색이야. 선홍색이면 양 중에서도 양이겠지. 양 중지 양. 근데 선홍색이 아니고 좀 오래된 피 같은 색깔, 암적색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붉은색이니까 양이긴 양인데 뭐 양중지 음이 되겠지. 그래서 약간 색상이 1차 판별 기준, 명도가 2차 판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색은 뭡니까? 보통 열이 있을 때 좀 붉게 빨개지잖아요. 얼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황색과 적색은 약간 양의 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새하얘지는 거 뭐예요? 추울 때. 이거 대표적인 백색이죠. 그럼 열과 반대되는 거니까 얘는 한이니까 얘는 당연히 음의 색이지. 그럼 나머지 두 개. 청색과 흑색은 뭐냐인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증상을 봐야 될 것 같아. 증상을 보면은 뭐랄까 이거는 언제 나타나죠? 청색증이 뭡니까? 산소나 이런 어떤 맑은 기운이 호흡이 차단됐을 때 나타나는 청색증이죠. 이건 뭐예요? 결국 산소와 결합되지 못한 헤모글로빈 숫자가 증가하면 약간 피부 겉에가 청색으로 보이는 거지. 산소 결핍 상태인 거지, 청색. 즉 맑은 기운이 좀 부족한 상태니까 음에 해당되는 거지, 탁한 기운. 그리고 구글에 동상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상이 이 찬 기운이 극한에 이르러서 동상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흑색으로 됩니다. 흑색. 거의 썩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순환이 극도로 저하돼서 괴사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열과 관련된 황색, 적색은 양의 색. 그리고 한증과 관련된 백색은 당연히 음의 색이고 여기서 청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청색도 탁한 거니까. 그리고 이 한증이 뭐랄까 심화돼서 나타나는 흑색, 동상의 경우를 보면 되겠죠. 괴사. 이것도 음의 색.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쉽습니다. 목소리 같은 건데 크고 하이톤이면 말수가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양증이야. 근데 말 엄청 조용조용해. 말도 거의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음증이야. 이거 두 개는 쉽죠? 그리고 요 목소리랑 호흡은 거의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돼. 호흡도 그냥 계속 그냥 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쉬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호흡도 진짜 미미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음적이겠죠. 그 다음에 증상들을 보면은 당연히 양증은 뭐예요? 속에 열이 있기 때문에 오열, 열을 싫어하겠지. 음증은 뭐예요? 속에 한이 있기 때문에 한을 싫어하겠지. 오한으로 나타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속에 열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입이 계속 마르고 뭔가 물을 계속 땡긴단 말이야. 얜 여기겠지. 역으로 물이 안 땡기고 입은 항상 축축축 젖어 있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침이 살짝 젖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침 분비가 과다한 상태 있지 않나? 너무 줄줄 흐르는 상태. 물도 거의 하루에 안 마시는 상태. 이거는 약간 음증으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요 조자가 뭐냐면 좀 조급하다 조예요. 조급하다. 그래서 조급하다. 조울증에도 요 조를 씁니다. 조증과 우울증 중에 조증. 그래서 이건 뭐예요? 조동불안. 막 조급하고 사람이 막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너무 불안해하고.
역으로.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몸을 오그릴 권이야. 막 영화에서도 우울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침대에 막 몸을 태아처럼 오그리고 있죠. 오그리고 누워 있죠. 이 권화가 그겁니다. 몸을 오그리고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정은 조용할 정이고 요건 뭐냐면 묵이에요. 묵. 묵입니다. 묵. 묵. 뭐겠어요? 침묵할 때 묵. 조용한 묵이겠죠. 이것도 암묵적인 암묵침묵 요거 할 때 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용한 거야. 막 혼자 오그라들어 있고 말도 안 하고 조용한 거지. 이거는 되게 불안해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맥이 나오는데 맥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간단히 볼게요. 손 바닥 쪽입니다. 바닥 쪽이라고 볼 때 여기 약간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요걸 경상돌기입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뼈를 기반으로 여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있겠고 검지, 중지, 사지, 오지 이렇게 가죠. 너무 극단적으로 그랬나? 여기 손 바닥 쪽이에요. 바닥 쪽이고 일지, 오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너무 들어가는데 요걸 경상돌기 지금 만져보세요. 뼈 튀어나온 데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밑에 쪽에. 그래서 여기를 촌이라고 해요. 촌관척이야. 손바닥 쪽이 촌이야. 멀린 쪽이 척이고. 그래서 여기를 약간 세 등분해서 맥을 봅니다. 아시겠죠? 손목 쪽 세 등분해서 이쪽만. 그래서 촌관척이고, 그럼 여기서 심장이 어떻게 해서 펌프질을 해서 맥이 이쪽으로 오겠죠. 이게 뭐예요? 레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야죠. 그거는 겁니다. 부위 아까 초는 어디? 손바닥 쪽. 척은 뭐? 요 팔꿈치 쪽.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맥상이 중요하죠. 맥상이. 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맥이 좀 빨리 뛰겠죠. 직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상맥. 이 삭은 순수하게 맥박으로만 판단합니다. 맥박이 빨리 뛰는 거. 그럼 맥박이 순수하게 맥박만으로 판단할 수 느린 맥이 있겠지. 지맥이야, 지맥. 느리다지. 지맥. 그럼 맥박수 말고 특정 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 자, 부맥, 침맥, 상대적입니다. 홍대맥은 동일합니다. 홍대맥은 뭐랑 약간 이렇게 반대가 돼요. 세맥하고. 그 다음에 활맥과 산맥도 상대적입니다. 이거는 한자 단어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상대적으로 매치를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26 병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부맥은 뭐냐면, 맥을 짚을 때 손을 살짝 짚는 경우도 있고, 손을 점점 힘을 줘서 깊게 짚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살짝만 짚거나 깊게 짚거나. 부맥 같은 경우는 살짝 짚었을 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깊이 짚을수록 뭔가 오히려 힘이 약해져. 침맥은 여기야. 깊이 힘을 가할수록 좀 선명하게 잡히는 맥이지. 그래서 이거는 맥의 깊이와 관계가 있는 거죠. 깊이 변화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이 홍맥과 세맥은 뭔 차이냐면, 맥이 이렇게 가잖아. 맥이 이렇게 가는데 맥이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물의 폭처럼. 이게 넓으면 홍맥, 이게 가늘면은 세맥인 거지. 아시겠어요? 활맥은 되게 뭐랄까 과도하게 미끈미끈거리게 흐르는 맥. 산맥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호스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정원에 물 줄 때 호스가 좀 꼬여버리면 물이 좀 울컥울컥 하면서 잘 안 나오잖아. 그거야. 그래서 산맥은 좀 뭔가 꺼끌꺼끌하면서 나오는 맥이고, 활맥은 그거의 정반대. 너무 좀 과하게 출렁출렁거리면서 부드럽게 나오는 맥. 나중에 이 병맥에 대해서는 맥상을 자세히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음양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각각의 뜻만 알고 있으면 양과 구분은 되게 쉬워요.
쉽게 말하면 얘는 동적이고 얘는 정적이고 얘는 열적이고 얘는 한적이거든. 그러니까 동정, 한열 정도만으로 거의 모든 증상이나 이런 징후들을 음양으로 변증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요거는 이해를 하시고 완벽하게 또 외워두세요. 요거는 시험 내기 좋아서.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증후의 8강변증입니다. 8강. 8가지 주요 강령이 있겠지, 뭔가. 질병의 양상은 비록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는 뭐 한열, 허실, 표리, 음양이라는 8대 기준을 활용해서 분류할 수 있어요. 8대 기준이 이게 8강이야. 당연히 이 중에서도 뭐가? 최상의 기준은 뭐겠어요? 최상의 기준 나오면 무조건 음양이야. 음양은 모든 걸 다 포괄하거든. 그래서 열은 당연히 양이지. 그리고 실한 것도 양이고 겉도 양이야. 표도 양이야. 겉입니다. 표와 반대되는 리는 속이에요. 그래서 열, 실, 표는 양에 속하고 한, 허, 리는 음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위에 음양변증을 외적 징후를 음양변증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열하고 동정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한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 부위상으로 이렇게 봐도 돼요. 허실과 표리로 봐도 돼. 그걸로 구분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봐봐. 표에 침범한 한사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표는 어쨌든 우리 몸의 표는 엄청 넓은 영역이잖아. 영역이니까 넓겠지. 요 사기보다는. 표는 그리고 양의 영역이에요. 그죠? 근데 양의 영역 일부에 미세한 사기, 즉 한사가 존재하는 거야. 뭔 말이야 그러면? 한사니까 음이죠. 그럼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양중지음. 양이라는 어떤 거대한 표라는 넓은 영역에 음이라는 조그만 사기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양중지음이라고 배속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속을 시키기도 한대요. 마찬가지로 리에 침범한 열사는 여기죠. 리는 음의 영역이니까 음중지, 열사는 양이니까 음중지 양이 있는 거지. 리에 침범한 한사는 뭐예요? 음중지음이고 표에 침범한 열사는 양중지 양으로 배속시킬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오늘 포인트는 요 미생과 같이 설명드린 음양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진료할 때 뭐 처방의 큰 틀, 치료의 큰 틀을 방향성을 정하게 해주는 음양변증이고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관정철색이죠. 안색과 맥상을 이 사람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오류 없다면 뭐 크게 치료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외적 징후의 음양변증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 외워두시라. 이 맥상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음양의 진단 활용 여기서 마칠 거고 예방과 치료의 활용 여기로 끝날 거예요. 음양변증. 드디어 음양이 끝납니다. 음양학설이.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음양학설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오행학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